메타에서 수년간 추진했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DM이라고 있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DM이 최근에 새로운 코인 프로젝트인 저크벅스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기업 코인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한번 따봤는데요. 기업 코인이라 하면 기업에서 쓰이는 코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기업의 서비스 또는 그 생태계 플랫폼 안에서 코인이 하나의 화폐가 되는 동시에 팬덤 커뮤니티의 확실한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지금 기업 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흐름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의 코인은 사실은 기업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투기의 시대 또는 자산의 어떤 하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 비즈니스의 한 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죠, 메타라는 곳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인데, 메타에서 수년간 추진했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DM이라고 있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DM이 최근에 새로운 코인 프로젝트인 저크벅스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냐? 먼저 DM 프로젝트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열심히 개발이 진행돼 왔었는데, 각국 규제 당국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메타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도 절대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 패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또는 기업의 사이즈를 넘어서 탈중앙 세상에 절대 권력자로 부상할 것을 우려한 견제구가 빗발친 탓입니다. 대신에 메타는 이 저크벅스를 플랫폼 안에서 인앱 토큰으로 키워서 활용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놨는데요. 탈중앙화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각국 주요 정부의 규제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중앙화된 방식으로 코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렇게 중앙화된 방식으로 코인을 만든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서비스에도 붙여질 거고,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쓰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안에서 어떤 결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고, 서로 친구들과 주고받는 선물 형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두 서비스가 해외 이용자가 압도적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전체 MAU를 합치면 3천만, 4천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코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국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다수가 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사실은 페이스북의 우리나라 경쟁자를 보면 카카오톡도 있을 거고, 네이버, 라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양대 인터넷 플랫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그동안 수년 동안 코인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두 회사는 올해 사업의 핵심 키워드로 코인을 적극적으로 들이밀고 있는데요. 카카오를 살펴보면 카카오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축통화 클레이도 있고요. 자산의 하나이자 각 서비스들을 유틸리티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보라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카카오가 직접 만들거나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넷마블의 최근에 MBX 코인도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아마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이 카카오 클레이튼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카카오는 블록체인 인프라 전방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로 보여지고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보유한 네이버도, 사실은 라인이 잘 되는 건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현금 결제 비중이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디지털 결제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현금을 서로 사고 파는 형태를 되게 선호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아무래도 일본 라인이 국민 메신저다 보니까 라인이 적극적으로 코인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쿠팡에 밀려서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고사 위기에 몰려 있어요. 사실상 특별한 시장을 갖고 있는 컬리, 무신사와 같은 어떤 특정 타깃 시장을 제외하면 쿠팡 또는 네이버 쇼핑이 사실상 모든 이커머스를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밀려있는 사업자 중에 11번가와 티몬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도 최근에 자체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고 지금 백서 작성이 한창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빠른 배송 또는 저렴한 가격,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팬덤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특정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소비 트렌드 또는 나의 가치관과 함께하는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갈구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지금의 소비자의 니즈를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간파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쿠팡에 밀려있는 사업자들이 코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앞서 말했던 11번가인데요. 11번가는 지금 연내 발행 계획을 이미 공식화를 했어요. SK 스퀘어라는 SK 그룹의 특정 법인에서 지금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인이 직접 발행이 되면 11번가에서 물품을 구매 후에 댓글 작성할 때 코인을 주거나 또는 개별 브랜드 입점사가 팬덤을 키우기 위해서 코인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티켓몬스터, 우리 티몬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는 지금 거의 백서가 다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르면 올 상반기에 코인 서비스가 나올 텐데 이 회사는 조금 다른 게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티몬이 갖고 있는 막대한 쇼핑 빅데이터, 이 데이터를 판매사, 즉 입점 브랜드가 직접 티몬이랑 거래하는 형태도 코인으로 중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쿠팡이나 컬리에 입점하는 것보다 티몬에 입점하면 좋은 게 뭘까요? 당연히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쿠팡처럼 빠른 배송을 하는 곳에는 아무래도 입점사가 더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수수료 협상에서 조금 약자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데 티몬이랑 하면 코인을 받고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더 가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긁어주면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핫한, 즉 브랜드 가치가 있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려고 하는 브랜드는 쿠팡에서 직접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팀원과도 관계를 적극적으로 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쿠팡에 밀렸던 또는 고사 위기에 밀렸던 곳들은 아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잡을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도 쿠팡의 종속이 아니라 또는 네이버의 종속이 아니라 팀원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창 불이 붙었던 P2E 시장이랑 기존 NFT 열풍이랑 지금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기업 코인 비즈니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P2E와 NFT 특징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은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UI나 UX 환경이 기존의 2030 또는 3040 올라가면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많은데 기업이 직접 코인 비즈니스를 중개하고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누구나 쉽게 코인을 획득하고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비스 간 합종 연행도 빠르게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카카오 진영, 네이버 진영, SK 진영 같은 형태로 아마 형태가 나눠지면서 코인 비즈니스도 뭔가 전국 시대 형태로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카카오 코인 또는 네이버 코인 생태계에 편입하기 위한 각 게임 개발사, 음원 개발사, 이커머스 업체들 간에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루어질 거고 소비자들도 카카오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만 사들일 경우엔 이 코인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또 다른 시장, 즉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죠. 금융과도 접목이 되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발굴될 거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B2C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미리 조망을 하고 그 서비스에 직접 우리가 계속 이용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코인이 만들어질까, 그리고 코인이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 서비스를 즐기면서 어디까지 커질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난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은 투자 포인트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대기업 플랫폼 산하의 여러 코인들이 발행이 되면 아마 파트너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또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이 특정 생태계 내에서 코인을 계속 발행할 텐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파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마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코인을 뿌리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에어드랍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와 손을 잡고 최근에 넷마블이 발행한 코인이 있어요. 바로 MBX라는 코인이 있는데 지금 MBX는 이미 시가총액만 수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규모를 키웠어요. 물론 MBX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아직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았고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이벤트성 매물들만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진 건데 이런 이벤트성이 아니라 아마 거래소에 곧 풀리게 될 거고 그리고 각 주요 서비스마다 넷마블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MBX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계단 가격이 5만 원 선에 조금 낮아지면서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거래소 상장 전이라 제가 지금 이거의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이거를 샀을 때 얼마 정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제2의 MBX 사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게임에 빠진 분들이라면 넷마블이 하고 있는 여러 이벤트를 지금 다 일일이 팔로우를 하면서 모아가는 방식을 해도 쏠쏠한 용돈벌이가 될 것 같고요.
카카오 밑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기업 코인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4월 7일 날 발표한 것 중에 보라 코인이 골프와 접목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뭐 스크린 골프도 있고 지금 골프를 즐기는 이 골린이들만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마 스크린 골프장을 가거나 골프 예약을 할 때 아마 곧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일이 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라 코인을 모아가면 아마 이것도 모으는 대로 충분히 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각 기업 비즈니스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해야 되고 이거를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왜냐? MBX의 계단 가격이 5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모아가도 굉장히 쏠쏠한 용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결론은 기업 팬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 팬덤은 일종의 체리피커들은 뭐 경품이라든지 뭐 선물을 지급받는 형태로 기업 비즈니스의 체리피커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코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은 그런 기존의 현물 이벤트보다 훨씬 큰 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내가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팔로우하면서 팬덤 비즈니스로 어디까지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